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프로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운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운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갈 땐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해요. 이 패턴을 알고 좋은 운의 흐름을 타면 행복하게 행운을 맞이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에 대해 남택수 저자의 돈과 운의 법칙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강남 부자들이 투자 계약서를 들고 와 상담하기로 유명한 역술가이자 투자가, 부동산 강사이자 칼럼 리스트입니다. 그는 23년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컨설팅해 오면서 무에서 유를 이룬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운을 개척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해 이 책에 담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좋은 운의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운의 흐름이 나쁜 방향으로 갈 때와 좋은 방향으로 갈 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기 전에 반대의 사건을 만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을 만나 차에서 덜컹하고 소리가 나는 식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작은 트러블이 먼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모처럼 외출을 하려는데 누가 내 차 앞에 차를 대놔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운이 좀 트이려나 합니다. 그러고는 차 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전화도 빨리 받고 달려와서 금방 차를 빼줍니다. 운이 좋아지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나쁜 방향으로 갈 때는 시작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제안을 받아요. 나는 대단한 평가를 받은 사람처럼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좋은 상황일까요?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상대에게 나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대의 제안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그때 상대의 운이 나의 것보다 좋다면 상대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아낌없이 활용되겠죠.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으면 이를 중요한 기회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때 잘 생각하셔야 해요. 안타깝지만 그러한 제안의 대부분은 인생을 상승시키는 기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연애도, 사업도, 동업 제안도 이런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크고 작은 사건이 터지죠. 스스로 도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제안을 쉽게 수락합니다. 혼자서는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홀로 도전하면서 깨지면서 얻은 값진 경험들이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남이 주는 달콤한 기회에는 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귀인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원수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려는데 소소하게 방해받는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춥니다. 긴장을 풀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좋게 풀릴 운인가? 생각하고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작은 어려움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달콤한 제안을 하면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일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살지만 동시에 언제 욕심을 부릴지 알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괜히 궁합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좋은 운이 온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운이 온다고 하면 대박이 터지는 상황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대박이 터질 리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좋은 성적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받는 것이죠. 아무리 운이 좋아도 준비와 노력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운의 덕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최상의 운에 있을 때는요, 무슨 일을 하든 이상하게 고요함을 느낍니다. 마치 눈 내리는 겨울밤 같은 느낌이랄까요? 설날 아침 차 하나 없는 조용한 도로 같은 분위기도 느껴지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 합니다. 그러한 풍경 속에 저만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마치 뜨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한 듯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일을 추진하는데도 거리낌이 없고요. 이렇듯 기운이 좋은데 누가 감히 공격을 할까요? 이때 나는 왕처럼 선택합니다. 매우 위험 있게요. 이런 느낌 대충 짐작이 가시죠?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능력과 운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자동차에, 그 사람의 운을 길에 비유해 볼게요. 그럼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1. 자동차도 좋고 길도 좋다. 2. 자동차는 좋은데 길이 안 좋다. 3. 자동차는 안 좋은데 길이 좋다. 4. 자동차도 안 좋고 길도 안 좋다. 1번 유형처럼 자동차도 좋고 길도 좋으면 능력도 좋고 운의 흐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대화도 막힘이 없고 유쾌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다 좋다 보니 어떤 분들은 노력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전을 안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자기 만족으로는 그렇게 살아도 좋은데 옆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이 좀 더 큰 야망을 품길 바라는데 정작 본인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맥주 마시면서 넷플릭스를 보며 행복해 하시는 거죠. 그럼 2번 유형은 어떨까요? 자동차는 좋은데 길이 안 좋으면 이건 능력은 있는데 운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물론 안 좋은 길에서 자동차 성능으로 버티다가 좋은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는 험난한 길을 스스로 터득한 방법으로 운전해서 나아가는 노력파들이 많죠. 돈은 1번 유형보다는 2번 유형의 사람들이 훨씬 많이 법니다. 특히 험난한 길 끝에서 직선 도로를 만나면 대박을 터뜨립니다. 이런 분들은 사주에 귀인이 있고 배우자 덕도 좋습니다. 성실과 노력으로 장애를 너끈히 돌파할 수 있는 기질의 사람들이죠.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풀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어려운 길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시동부터 거는 사람들이니까요. 도전 정신에 노력을 통해 얻은 능력이 더해지면 인생의 다음 페이지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쭉 뻗은 길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버티고는 있는데
자동차의 내구성이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내구성이 떨어지면 끝이겠죠. 큰 태풍 앞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 되돌아가거나 차가 전복되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세상 편한 팔자는 3번 유형입니다. 자동차는 안 좋지만 길이 좋은 경우입니다. 개인의 능력은 별로인데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최상위급 사주는 아닙니다. 욕심이 별로 없고 늘 긍정적으로 삽니다. 스쿠터를 타고 훤하게 뚫린 길을 고속으로 달리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돈, 재산은 많지 않지만 탐욕이 없고 쉽게 삽니다. 잘 나가는 친구나 부모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요트가 타고 싶으면 어느 날 요트를 가진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해외 근무를 나간다며 자신의 집을 빌려줍니다. 이런 식인 거죠. 4번 유형은 자동차도 안 좋고 길도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 유형의 분들은 평소에 저를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출연한 방송을 보고 호기심에 찾아오는 분들이 덜어 있을 뿐이죠. 만약 저를 찾아온 손님이 지인에게 상담을 하러 갔는데 별 얘기 안 하고 짧게 끝내던데 라고 말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4번 유형의 사람들에게 벌어집니다. 상담이 길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하니까요. 능력도 안 되고 운도 좋지 않아 제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드리기도 어렵고 본인도 노력할 의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유형은 1번과 2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번 유형은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아우토반을 시속 40km로 주행하는 분들입니다. 2번 유형은 벤츠를 타고 험난한 산악로를 덜컹거리며 달리는 분들이고요. 만약 여러분이 1번과 2번 유형 중 하나라면 좀 더 힘을 내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도전하면 잘 될 분들이니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2022년 준대형 세단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입니다. 이 차를 타고도 느릿느릿 한결같은 속도로만 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전이 없습니다. 발전도 없고요. 인생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이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요. 무작정 250km로 달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110km 속도로 살면서 일치월장의 인생을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벤츠의 아우토반이라는 능력과 운까지 모두 갖고 있다면 더욱더 말이죠. 그리고 벤츠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느라 고생인 분들도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말씀드렸지만 진짜 잭팟은 이런 분들에게서 터집니다. 험한 길 끝에 직선도로가 나타나는 그 순간을 믿고 계속 달리시기를 응원합니다. 불안하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을 느낀다면 오히려 실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잠시 짜증을 일으키고 마는 정도의 문제인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문제가 발생하면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를 핥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뇌 신호가 불안정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불안할 때, 그래, 이 정도만 유지돼도 다행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혼자 짓거려야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떨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완전히 떨칠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저는 곧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안 좋은 일이 꼭 터집니다.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허풍을 떤 것은 일부러 기분을 업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더구나 안 좋은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허둥대다가 일단 밥이나 먹자 하고 다 내려놓으면 어느 순간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결책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운도 좋고 문제도 없고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어떨까요? 물론 평탄한 게 좋기는 하죠. 하지만 이런 삶에는 성장의 기회가 없습니다. 운의 흐름이 좋아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난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승운을 타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 전체적으로 우상향의 흐름을 탑니다. 둘, 꾸준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한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단계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셋, 문제 해결을 반복하다가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나 해결책을 찾으면 저절로 레벨이 상승합니다. 감정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감정에 휘둘리며 사는 건 지성인의 모습이 아니겠죠. 뭔가 혼란함을 느낀다면 아, 나의 감정이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려는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성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면 어떻게 될까요? 어중간하게 있는 돈으로 이번에는 일본 여행이나 가볼까? 궁리하고 있다면 월세 세팅이 끝났으니 편히 이자나 월세 받아먹으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뒤부터는 슬슬 인생이 내려앉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강조했죠. 제 주변에도 진짜 제가 생각한 대로 다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운이 잘 받쳐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 목표가 낮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자, 이재용 회장만큼 되어보겠다고 말씀해보세요 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이런 주문을 하지 않는 걸 보니 간절하게 바라는 목표들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른가 봅니다. 불만족과 불안이 인류의 번영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 늘 점점 더 높은 단계를 향해 나아갔으니까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이 될 때마다 선물을 줍니다. 바로 성장이라는 선물입니다. 불만족과 불안을 안고서 가만히 있거나 회피하면 발전할 리가 없겠죠. 빠른 시간 안에 100억 벌기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세부계획으로 등기 하나 쳐보고 주식 한 주 거래해보기를 하면서 각계 격파의 노력을 하는 게 여러분을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물론 목표란 것이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노력을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 다음에는 근성이 생겨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승부 근성인 것입니다. 현재 계획한 일이 잘 안 풀리시나요? 불안정한 상태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연아 선수에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연습하시나요? 라고 물으니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라는 말에서 참 많은 고통이 느껴지는데요. 기룡의 경계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 경계는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넘나듦을 허용합니다. 그러니 불안해도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늦추지도 마세요. 만약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거나 돈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더 없길 바라거나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계속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고 싶다면서 또 할 일을 만드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성장을 멈추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은퇴는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 않을 때 해야 합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은퇴도 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요. 하지만 마음속 은퇴만큼은 스스로 결정하세요. 여러 번의 도전을 거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된 후에 결정해도 됩니다. 자신을 들들 볶아서라도 성장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다방면의 천재였지만 일상을 관리할 때는 일반인들처럼 평생 투두리스트를 이용했다고 해요.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지식은 쓸모없다고 생각했다죠. 그토록 똑똑한 사람도 매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는지를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업적을 이룩한 것일지도 몰라요. 다빈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면 뇌가 잘 버티도록 엄청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육을 단련하듯 뇌도 훈련시켰던 것이죠. 우리도 10개 이상의 계획을 세운 뒤 해결하고 다시 또 10개를 채워보는 것 어떨까요? 아니, 우선 5개씩이라도 해볼까요? 과제 해결에 대한 강박이 여러분을 구해줄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계획을 통해 스스로 자극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이성과 행동으로 해결하고 또 그 다음 문제를 풀어가면서 얻는 것이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더 큰 일을 계획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즉 레벨업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느끼는 불안으로 성장하며 좋은 운을 타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택소 저자의 돈과 운의 법칙과 함께 했습니다. 제게는 사조 명리와 함께 운을 개척하는 법칙이 28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투자가로도 활동하셔서 그런지 직접 겪은 투자에 관한 예시들도 많았고 기인에 대한 이야기, 현실적인 조언 등 흥미로우며 동기부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하는 듯한 문체여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도 쉽게 이해하며 마음에 더 와닿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기회는 3번 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 말이 틀렸다고 단언합니다. 기회는 훨씬 많다고요. 운에는 총량이 없고 좋은 구간이 있을 뿐이라고 해요. 이때를 노리는 것이 인생을 레벨업할 기회입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한결같이 이때를 거머쥐었다고 해요.
인생의 좋은 때를 알고 능력을 펼치며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좋은 운을 만나고 알아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